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데이터 분석의 한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상황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이용하는 형식인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일반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기 전에 이런 준비 작업하는 것들이요. 예컨대 데이터를 이해하고 준비 작업하는 이 작업이 거의 한 80% 이상 소요된다고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죠. 여기에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잘 구비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해서 모델링 준비를 하는 준비 작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모델링은 대개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모델은 한 가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딥플로이는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바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되겠고 또는 이걸 웹에 적용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경우에는 모델을 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하고 비교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규칙을 정해주고 거기에 데이터를 적용시켜서 결과를 받아보는 반면에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원래 정답이 무엇인데 이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었느냐 그 룰을 추정해 달라. 그래서 이 룰이라는 게 이제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을 생성하게 되죠.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값 x에 대해서 어떤 모델 f 해트가 적용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y 해트일 텐데 이때 이 y 해트 우리 모델에 의한 추정값이 원래의 정답값하고 근사하도록 근데 항상 이 사이에는 어떤 편차가 생기겠죠. 그 중에 모델을 잘 만들면 줄일 수 있는 오차 항목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모델을 세분화시켜도 이 줄여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현실계에서의 노이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죠.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모델을 우리 가지고 있는 노이즈가 끼어 있는 데이터에 맞추다 보면 모델 자체가 이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모델을 세분화시키는 것들의 어떤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델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지도학습 또는 보통 우리가 감독학습, 지도학습 다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무감독학습 또는 비지도학습 전부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감독학습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답을 갖고 그 정답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회귀 분석과 같은 그런 수치 예측일 수도 있고 어떤 카테고리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무감독 학습은 그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놓고 정답을 맞춘다기보다는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히든 인사이트 또는 히든 패턴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무감독 학습에서는 일종의 군집을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 학습, 무감독 학습에 클래시파이어나 리그레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언수버바이즈에는 클러스터링이나 어소시에이션 룰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이외에도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독학습에 해당되는 것의 알고리즘, 무감독학습의 알고리즘,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특히 인공신경망 딥러닝에 대한 것들은 감독학습 형태를 띌 수도 있고 무감독학습 형태를 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유니버설 에스티메이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오늘날 그 인공신경망의 AI의 아주 주된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기계학습 패키지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scikit-learn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시작을 할 때 데이터가 50개 이상이냐 적어도 50개 이상은 돼야겠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형태이냐 그러면 카테고리 형태라면은 레이블드 즉 어떤 컬럼 헤딩이 있고 컬럼명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클래시파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컬럼 이름이 없거나
컬럼 이름에 상관없이 분집을 찾아내는 것이냐. 그런 경우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고요. 그러나 카테고리 값이 아니고 퀀티티, 즉 뉴메릭 값일 때는 리그레션을 하거나 또는 디멘션 리덕션, 이건 다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들을 얘기하죠. 이들 각각에 대해서 이들 각각마다 파이썬 사이킷런에서는 이들 해당되는, 예컨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디멘션 리덕션의 예컨대 커널 어프록시메이션 또는 랜더마이즈 PCA 등등 API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그것들을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이클런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뭐 별도 기회를 만들어야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이어서 나머지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망 경우는요. 생물학적 신경망과 유사하게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입력 데이터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에 그것들의 합계치에 어떤 함수를 적용시켜서 변환시킵니다. 특정한 역치 레벨을 넘어서면 그러면 트리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트리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 각각을 이제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뉴런들을 여러 개의 조합해서 좀 더 복잡한 비선형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의 기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다시피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이것이 이제 클래시파이라면 클래시파이 되는 그룹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 두면서 좀 더 세련된 그런 알고리즘들을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죠. 자, 이때 각각 이 전체를 토폴로지라고 본다면 활성함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앞에서 봤던 이때 이 함수요. 이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펑션들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에서는 예컨대 이 신경망의 히든 레이어의 개수나 노드의 개수, 이런 이 전체 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알고리즘, 주로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을 쓰지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신경망을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죠. 앞에서 감독형, 무감독형에 각각 그 아티피셜 뉴럴넷이나 딥러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CNN, RNA나 오토인코더, RBM이 있고요. 자, 여기서 연장돼서 예컨대 오토인코더를 여러 개 그 계층을 그 깊게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하면서, 근데 생성 모델로 봐서 요즘 얘기하는 뭐 LLM 같은 것들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진행 알고리즘을 준다기보다는 그 인센티브와 그 페널티를 적절하게 주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페널티를 줄 것인가를 정의하면서 스스로 로직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딥러닝 모델에는 여기 지금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요. 최근 와서 이제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 사이에 서로 호환성을 위해서 이제 ONNX라든지 그 이외에도 이제 꾸준히 많은 노력들,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AI는 딥러닝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을 담는데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 하면 예컨대 딥러닝, 머신러닝이면서 딥러닝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 봤던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 있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 이게 다 머신러닝이면서 딥러닝이 아닌, 딥러닝 이외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죠. 반면에 머신러닝, 그러니까 AI, 머신러닝 범위를 벗어나는 그 이외의 AI에 해당되는 것들이 예컨대 요즘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든지 또는 전략 서치, 예컨대 뭐 알파고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온톨로지와 같은 이 지식의 표현,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로보틱스 적용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 바깥에 그러나 AI 범위 내에 포함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성 모델 얘기가 많이 있죠. 특히 생성 모델의 이제 기초가 되고 생성 모델을 기초로 해서 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확장된 것이 LLM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요. 이것들이 이제 바이오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성 모델은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오토 인코더를 이제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여기 뭐 일종의 코드 예가 있습니다만 오토 인코더의 예이고 그 인코딩 스택과 디코딩 스택 뭐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LLM을 바이오에 활용한 예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링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시간에는 분석에 활용되는 예를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게 파트 6에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실제로 적용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안내만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었지만 지금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에서는 트레이닝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지 않았던 별도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서 성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사이킷런에 있는 사이킷런을 패키지에서는 sklearn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셋에 있는 예제 데이터, 그 예제 데이터셋에 있는 아이리스라는 이 붓꽃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내용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니까 지금 잠깐요. 여기서도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바로 설치를 해보죠. 예,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수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행을 시켰는데 클래스 레이블 012라는 것은 아이리스 데이터요. 아이리스 데이터 예컨대 볼까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지금 한번 이런 데를 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받침의 넓이 길이, 꽃잎의 넓이 길이 에 대해서 예컨대 시펠의 랭스 위츠, 피탈의 랭스 위츠 그리고 각각 어떤 품종인지 세 개의 품종에 대한 꽃잎과 꽃받침의 넓이 길이를 나열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 각각에 대한 카테고리는 별도 파일에 잡혀 있는 상태이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사이킷런에 있는 사이킷런 모델 셀렉션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가지고 예컨대 0.3, 즉 70%는 트레이닝 데이터, 나머지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로 할당해달라. 그리고 그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150개 중에 나와 있죠. 즉 50개, 50개, 50개인데 35개, 15개, 35개, 15개, 35개 3개의 품종에 대해서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수치 스케일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퍼셉트론, 단일 퍼셉트론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적용시켜 보고자 했고요. 그랬더니 97%의 정확도로 만들어진 상태이고 시각화를 통해서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은 일이 짜는 것이지만 이미 짜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대략 일반 퍼셉트론에 의하면은 지금 0번 카테고리, 1번 카테고리, 2번 카테고리의 테스트와 트레이닝 데이터의 성적이 대략 97% 정도 예측 모델이 만들어진 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KNN 이 예제가 여기 있군요. KNN 같은 경우는 속성의 거리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에 의하면 사이클론에 있는 KNN 모듈에 의한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가 완성됐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적용시키는 알고리즘마다 또는 적용시키는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적용시킬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 중에 가장 좋은 것들 튜닝을 하고 파라미터를 맞춘 다음에 이제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는 좀 길어졌고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 초보적이라는 말씀을 하실 것도 같고요. 하지만 이번 강좌는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작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뭐 서로 협력하면서 그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진행하던 것들은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